두 번째, 전기의 발생이라는 단원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배울 내용은 뭐냐? 자, 첫 번째 오늘은 전기의 발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가 그러면 어떻게 발생하냐? 자, 마찰하면 생긴다. 가까이 하면 생긴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가 생기는 방법,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에 달라붙은 풍선. 스승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스승의 날이 이제 오고 있지만 스승의 날 전에 학생들을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스승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풍선을 칠판에 붙이려고 했는데 테이프가 없다. 근데 풍선을 머리카락에 문질러 칠판에 대었더니 달라붙었다. 자, 달라붙는 까닭은 무엇일까? 사실은 우리는 평상시에 너무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뭐냐? 풍선을 이렇게 머리에 마찰시키면 갑자기 옷에 붙는 경우가 있죠. 또 아니면 어떤 내가 입고 있던 옷이 이렇게 살짝 끈 같은 게 몸에 닿았는데 머리에 막 붙는 경우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마찰하면 생기는 전기. 자, 전기는 어떻게 되냐? 마찰하면 생긴다. 전기는. 자, 머리를 빗었는데 왜 자꾸 머리카락이 빗에 붙을까? 자, 빗을 머리카락에 이렇게 마찰 부딪혔죠. 그러면 전기가 생기기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마찰한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건조한 날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는다. 머리를 빗을 때 머리카락과 빗 사이에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음 활동으로 마찰한 물체 사이에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본 활동에서 보니까 빨대를 가까이 하면 통 위에 빨대가 밀려나고, 자, 면장갑을 가까이 하면 통 위에 빨대가 면장갑 쪽으로 끌려온다고 합니다. 자, 이는 왜 그러냐면 힘이 생겼는데 어떤 힘이냐? 마찰한 두 물체에 전기가 생겨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하냐?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밑줄 한번 거보겠습니다.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전기력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사실 너무 많이 봤죠? 자, 오른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는 이렇게 밀어냅니다. 자, 우리는 이런 힘을 청력, 자, 아니면 미는 힘이라고 불러줍니다. 반대로 다른 종류의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서는 자, 어떻게 하냐?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한답니다. 당깁니다. 자, 우리는 인력이라고 불러주고, 자, 당기는 힘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전기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같은 종류이면 서로 밀어내고 다른 종류이면 이렇게 붙여주는 역할을 하고, 그런 힘을 전기력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물체를 마찰하면 왜 전기를 띠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는 일반적으로 플러스 전하의 양과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아 전기를 띠지 않는다. 1단원에서 배웠죠. 모든 물체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소는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고
원자핵에 있는 플러스 전하와 전자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가 양이 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류가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하면 마찰 전기가 생기는데 마찰 전기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뭐냐? 밑줄 그겠습니다. 마찰 전기가 생기는 이는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마이너스 전기를 띤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뭐냐? 마이너스가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전자는 막 원자핵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전자를 잃은 물체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전자를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처럼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우리는 대전이라고 불러주고 전기로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불러줍니다. 자, 밑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불러주고 대전된 물체는 대전체라고 불러줍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찰하기 전에는 이렇게 양이 같아서 중성이었어요. 중성. 자, 근데 플라스틱 막대에 털 가죽을 이렇게 비비니까 마이너스 전자가 이동하죠. 마이너스 전자가 플라스틱 막대 쪽으로 이동하니까 플라스틱 막대에는 마이너스가 4 플러스 2가 되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요. 자, 뺏겼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3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고 털 가죽과 플라스틱 막대는 이렇게 문질렀을 때 각각의 대전된 물체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세 글자로 전기력이라고 불러준다.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불러준다. 자, 실에 매달려 있는 풍선 두 개와 털가죽이 있을 때 전기력을 이용해서 풍선을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자. 자, 어떻게 하냐? 풍선과 털가죽을 마찰시킵니다. 자, 얘네들 각각의 풍선과 털가죽을 마찰시켜요. 그리고 자, 어떻게 하냐? 풍선을 가까이 한다. 자, 가까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풍선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떨어질 겁니다. 그 이유는 풍선이 전기를 띠는데 그 전기를 띤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보면 풍선을 머리카락에 마찰하면 머리카락에서 풍선으로 전자가 이동해서 풍선이 뭐를 띈다? 전기를 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가까이 하면 생기는 전기. 마찰하지 않은 알루미늄 깡통이 끌려오는 까닭은 무엇인가? 마찰도 안 했는데 깡통이 끌려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어는 가까이 하면 생기는 전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찰하지 않았는데 가까이 가져다 대니까 멀어지거나 가까이 가져다 대면 끌려옵니다. 자, 가까이 하면 생기는 전기라는 뜻인데 자,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 자, 물체에 대전되어 있는 물체를 가까이 하면 전기를 띠지 않는 알루미늄 깡통에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하면 알루미늄 깡통이 플라스틱 막대 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뭐냐? 얘는 대전돼 있는 대전체고 얘는 그냥 대전이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대전체 물질을 대전돼 있지 않은 깡통에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하면 끌려온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그냥 한번 볼게요. 손대지 않고 은박구를 끌어당기게. 자, 은박구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전기를 띤 빨대, 얘는 이미 대전체죠. 마이너스를 띠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가벼운 은박구를 실에 연결해서 스탠드에 매단 다음에 자, 빨대를 털가죽에 마찰해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한 다음에 자, 얘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하냐? 은박구가 빨대 쪽으로 어떻게 된다? 끌려온다. 은박구가 자, 빨대 쪽으로 이렇게 끌려오게 됩니다. 은박구가 있고 빨대가 있으면 얘 가까이 되면 이렇게 끌려오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전기를 띤 빨대를 가까이 할 때 은박구의 전하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려보자. 자, 얘는 지금 이렇게 보면 접촉을 한 게 아니죠. 접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동할 수는 없지만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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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으로 쏠리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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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쏠립니다. 왜? 자, 전기는 다른 종류끼리 잡아당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기를 띤 빨대를 가까이 가져다 대면 플러스가 당겨지게 되고 마이너스가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빨대를 은박구에 가까이 하면 은박구가 빨대 쪽으로 끌려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은박구에서 빨대와 가까운 쪽이 플러스 전기를 띄어 은박구와 빨대 사이에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은박구는 어떻게 되는가? 끌려온다고 했죠. 그 까닭은 뭐냐? 자, 은박구와 빨대가 서로 다른 전기를 띄어 당기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넘어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 있는 그림 2-2가 정리하는 내용인데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별표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전자가 한쪽으로 이동해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고, 자, 그리고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는데 우리는 이런 현상을 정전기 유도, 자, 정전기 유도라고 불러주고 잘 봐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자, 플러스는 오른쪽에 있고 마이너스가 밀리게 됩니다. 왜냐? 여기서 잘 보시면 마이너스인 이 전자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마이너스인 전자가 이동하는데 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으니까 얘네들이 멀어져야 되겠죠. 밀리니까. 자,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마이너스 전자가 자, 일로 다시 땡겨서 오게 됩니다. 즉, 각각의 대전체를 정리해 보면 자,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는 가까이 있게 되고, 자, 두 번째,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는 멀리. 자, 맞을까요? 자, 반대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그냥 쓰니까, 자, 요거 바꿔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색깔을 바꿔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바뀌었네요. 파란색으로 볼게요. 대전체와 가까이 가는 건 뭐냐? 가까이 있는 거는 다른 종류가 가까이 있게 된다. 자, 멀리 가는 건 뭐냐? 같은 종류이다. 자, 요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그림 잘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를 이용한 과학실험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검전기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검전기. 검사한다. 전기를, 이런 뜻이에요. 자, 검전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금속판,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판이라는 뜻입니다. 자,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막대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병, 금속박,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얇은 박이라는 뜻입니다. 검전기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아보는 기구입니다. 자, 현재는 당연히 이런 검전기를 사용해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아보진 않습니다. 자, 너무 좋은 기구들이 많죠. 근데 자, 과학적으로 의미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뭐냐? 검전기는 다 얘가 판과 막대와 박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인 즉슨 연결 뭐냐? 전자가 자, 이동이 가능하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동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 전기를 이용해서 자, 정전기 유도 현상을 관찰하는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실험을 통해서 봤더니 검전기의 어떤 내용을 좀 알겠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검전기의 금속판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서 이동한다고 합니다. 자, 같은 종류는 떨어지고 다른 종류는 붙게 된다 그랬죠. 그게 전기력인데 그에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속판에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고 금속박에는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가 되는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막대로 했을 때나 검전기로 했을 때나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두 금속박에 유도된 같은 종류의 전하 사이에는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하므로 금속박이 어떻게 된다? 벌어진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전기의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전하의 분포를 잠깐 보면요. 평상시 대전체를 가까이 하기 전에는 자, 지금 플러스 6개, 마이너스 6개로 같은 지금 전기를 띠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자, 다른 종류가 가까이 위치하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같은 종류는 멀어집니다. 자, 멀어지다 보니까 한쪽에 자, 플러스 전하만 뭉치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밀기 때문에 금속박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도 자, 반대입니다.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서로 다른 종류인 플러스가 한쪽에 모이게 되고 마이너스 전자가 이동하니까 자, 마이너스 전자들이 한쪽에 쏠리고 벌어지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이동은 누구만 하냐? 이동은 마이너스 전하만 한다. 자, 그래서 전자가 한쪽으로 이동하냐? 자, 어떻게 쏠리냐에 따라서 금속박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에 플러스나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자, 금속박은 벌어집니다. 자, 근데 플러스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이 벌어지는데 플러스 전하가 몰려서 벌어지는 거고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는 마이너스 전하가 몰려서 이쪽에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가볼게요. 물체의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을 우리는 정전기 유도라고 불러줍니다. 2번 대전체를 검전기의 금속판에 가까이 하면 금속판과 금속박 사이에 뭐가 이동한다? 자, 이동은 전자만 한다. 전자가 이동한다. 자, 밑에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검전기의 금속박이 벌어져 있을 때 금속판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였더니 금속박이 더 많이 벌어졌다. 대전체가 띈 전하의 종류는 무엇인지 설명해보자.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검전기의 금속박이 벌어져 있을 때 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가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전체를 가까이 했더니 더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더 많이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 더 많이 벌어지려면 얘가 개수가 더 이렇게 늘어나려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띤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대전체를 더 많이, 더 세게 대전되어 있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은 더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 자, 중단원인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전류와 전압과 저항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전류는 전기의 흐름입니다. 흐름. 전기가 흐른다. 전압은 전기의 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압력. 자, 뭐냐? 압력은 미는 거죠. 그럼 전기가 많이 밀리면 힘이 좋겠죠. 전기의 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 저항이라고 하는 건 뭔가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 그래서 전기의 흐름에는 전류와 전압과 저항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은 이 세 가지를 배울 거고 이 세 가지가 이번 전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집에 만약에 등이 레일등처럼 쭉 길게 연결되어 있는 등을 쓰고 있는 집이 있다면 한 개의 등이 꺼져도 나머지 등은 꺼지지 않고 켜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전선을 연결하냐에 따라서 전체가 다 꺼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만 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지금 첫 장에 나와 있는 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배울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단원은 이동하는 전하입니다. 자, 전하는 뭐 한다? 이동한다. 자, 선생님이 매번 얘기했지만 단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제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하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동하고 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등이 어떻게 켜지는지
자, 등이 켜질 때는 어떤 게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떻게 켜지는지에 대해서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요.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등이 켜지는 이유는 전하가 이동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통은 전구에 전지를 연결하면 연결되어 있는 전구가 전지 때문에 불이 켜지게 되죠. 그 불을 켜지게 하는 능력은 전하가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결론을 먼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마찰 전기로 네온 전구에 불 켜는 해보기 실험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죠. 자,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자, 대전된 알루미늄 접시에 네온 전구를 대면 순간적으로 불이 켜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었는데, 자, 전기를 생성하는 방법 중에는 마찰 전기라는 게 있었죠. 자, 알루미늄 접시의 전하가 마찰 전기를 통해서 전하가 이동이 됐고, 알루미늄 접시의 전하가 네온 전구를 통해서 이동했기 때문에 잠시 네온 전구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전기 제품인 전선에는 어떻게 전기 회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2-5번의 그림은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실제로 전류의 흐름을 알아내기 전까지는 전류의 흐름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자, 근데 추후 나중에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기의 흐름, 전하의 흐름은 마이너스인 전자만 이동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정해놓고 기록해놓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드를 바꾸기보다 전기의 흐름은 예전에 과학자들이 그냥 정해놓은 대로 쓰고 실제로 이동하는 것은 반대다라고 배우자라고 정했기 때문에 실제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보시면 전류의 방향은 이쪽 방향입니다.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인데요. 전자의 이동 방향은 반대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실제 전기가 흐를 때 이동하는 전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고요. 우리가 정해놓은 과학자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즉,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이고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쪽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2-5와 같이 전기회로의 전선 내부에는 전자가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마이너스 전하를 운반하기 때문에 전구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 이러한 전하의 흐름을 밑줄 그겠습니다. 전하의 흐름을 우리는 전류라고 불러주고요. 단위로는 암페어라고 써줍니다. 자, 우리가 가전제품을 샀을 때 뒤에 무슨 A라고 적혀져 있으면 전류를 나타내는 단위가 되고요. 읽을 때는 암페어라고 읽어줍니다. 하지만 전류의 방향은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흐른다고 어떻게 해서 사용하고 있냐? 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전류의 흐름인 전자의 방향과는 반대로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전기회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의 흐름에 비유해서 우리가 보통 많이 나타냅니다. 그림 밑에 있는 2-6과 같이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 방아를 돌리게 되고요. 전기회로에서는
똑같이 전류가 흐르면 전구에 불이 켜집니다. 물의 흐름을 전류를 물의 흐름에 비교해 두었고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비교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에 있는 물의 흐름이 전기에서는 전류의 흐름이 됩니다. 각각 같은 것을 같은 번호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물이 흐르면 왼쪽에서는 물레방아가 돌죠. 자, 물레방아가 도는데 전류에서는 전구가 켜지죠. 그래서 물레방아와 전구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한참 돌고 나면 이제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다시 물을 끌어올려야 되겠죠.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펌프가 전류에서는 전지가 펌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물이 흐르려면 물이 다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 능력을 전압이라고 불러주고 전압의 역할, 물을 흐를 수 있게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지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단위로는 볼트를 사용해 주고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건전지에 1.5V, 3V, 9V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전압이 생기기 때문에 전류를 더 세게 흐르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에서 역할이 비슷한 것을 써보자. 물레방아는 아까 뭐라 그랬죠? 전구라 그랬죠? 자, 여기서 흐르는 물은 전류다. 전기의 흐름인 전류다. 자, 펌프는 그렇지. 전지가 펌프의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하의 흐름을 우리는 전류라고 불러주고요. 전자의 이동 방향과는 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전하의 흐름인 전류의 흐름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실제로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였습니다. 자, 2번 전기 회로에서 전자를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은 전지의 바로 전압이 이 전류 흐름을 지속적으로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3번 보겠습니다. 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한 회로는 전지 한 개를 연결할 때에 비해서 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 이를 물의 흐름에 비유해서 설명해 보자.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긴 한데요. 직렬은 건전지를 이렇게 두 개를 연속해서 연결한 거고요. 병렬은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직렬로 연결한 두 개의 전지는 펌프가 두 배 센 펌프가 들어있다. 물을 더 위로 빨리 세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물의 흐름은 더 빨라지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자, 전압이 어떻게 된다? 전압이 두 배로 높아지기 때문에 자, 전지의 능력, 전기를 흐르게 하는 올려주는 능력이 바로 전압이라 그랬죠. 두 배 높아지기 때문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도 두 배가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펌프가 두 배 센 게 펌프가 두 배 센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물을 더 많이 올릴 수 있고 그러면 물의 흐름이 더 세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스위치를 켜면 조명등에 불이 켜지는 까닭은 조명등에 전압이 걸려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압과 저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과 저항은 뭐를 해준다? 전류를 조절해 준다. 전류라고 하는 건 전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은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밀어주는 전압과 뭔가 저항, 반대, 막아주는 저항이 전류를 조절해 준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다이얼을 돌리죠. 그 다이얼이 저항값을 조정해서 볼륨의 세기를 높여주거나 낮춰주는 겁니다. 전류와 전압과 저항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 실험을 통해서 볼 건데요. 필기하는 내용과 그래프를 이렇게 작성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볼펜을 들고 천천히 보면서 실험을 한번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죠.
탐구에서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2배, 3배, 4배로 했더니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2배, 3배, 4배가 됐습니다. 즉 음식을 많이 먹었더니 살이 더 많이 쪘다. 그러면 많이 먹는 만큼 살이 찐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똑같이 전압이 세지면, 전압이 자꾸 큰 게 들어오면 전류 세기도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를 법칙으로 정리해서 식으로 나타낸 과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과학자가 정리한 법칙을 본인의 이름을 따서 옴의 법칙이라고 불러주고, 옴의 법칙은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라고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자, 선생님이 옴의 법칙을 다시 한번 써보면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자, 비례한다는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전압이 세지면 전류 세기도 커졌기 때문에 비례한다. 이렇게 전압이 커지면 전류 세기도 커진다라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서로 다른 물체에 같은 크기의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 세기는 어떻게 될까? 자, 같은 크기의 전압을 걸어주는데 물체가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길이가 다른 두 물체가 있어요. 자, 얘는 A, 얘는 B입니다. 자, B는 A보다 하나가 더 이렇게 더 길어요. 2배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전류의 흐름, 전기의 흐름인 전류는 A를 통과할 때랑 B를 통과할 때 차이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뭐냐? 내가 전자고 내가 이동하는 게 전류 흐름입니다. 자, 근데 A를 통과하는 것과 B를 통과하는 것, 어느 게 더 오래 걸릴까요? 자, B가 더 오래 걸리겠죠? 자, 나는 몸의 크기가 이만큼 큰데 줄여서 숙여서 들어가야 되는데 긴 원통을 통과할 때는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통과하기 어렵게 막혀져 있는 원통을 저항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항. 그러면 A에서 B로 저항이 커지면 내가 이동하는 데 더 오랜 속도가 걸리겠죠? 그래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속도가 더 느리다. 전류 흐름이 느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길이가 다른 두 니크롬선에 같은 크기의 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각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다릅니다. 왜냐? 모양이나 재료가 다른 두 물체를 회로에 연결하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밑줄 그어볼게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전기 저항 또는 저항이라고 불러주고, 단위로는 옴을 사용합니다. 옴.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세졌기 때문에 전기의 흐름은 느려지게 됩니다. 자, 정리 먼저 해볼게요. 뭐냐? 전류의 세기는 저항하고는 비례하지 않는다. 즉,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면 저항은 줄어든다. 자, 볼게요. 저항이 만약에 1에서 1이면 전류의 세기는 1이죠. 자, 1이죠. 근데 저항이 2가 되면 전류의 세기는 2분의 1이 됩니다.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반비례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몇 분의 1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자, 즉 1옴을 우리는 정의해야 되는데, 1옴은 1볼트의 전압을 걸었을 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1A인 도선의 저항이다. 자,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의 세기는 전압이라고 이렇게 비례한다고 나타냈죠. 전류의 세기는 저항하고 반비례한다라고 나타냈습니다. 이 두 개를 식을 정리해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류의 세기는 전압하고는 비례하는데 저항하고는 반비례한다. 자, 이 식을 여기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표시했지만, 얘를 같다라고 표시하면 공식이 되겠죠. 등식이 되겠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와 저항과 전압과의 관계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글로 표현해 보면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저항이라고 불러줍니다. 2번, 전기회로에서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어떻게 한다? 비례한다. 저항에는 어떻게 한다? 반비례한다.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하려면 센 전류가 흘러야 된다.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 저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류와 저항의 관계로 설명해보자.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이렇게 돌리는 다이얼 같은 경우는 저항을 통해서 출력을 좀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소리를 크게 하려면 센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저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 저항은 작게 해야 된다. 왜? 전류의 세기는 저항하고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자, 그렇죠. 위에 있는 식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오른쪽 조명등의 밝기는 저항의 크기를 조절하여 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바꾸어 조절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볼트, 전압의 단위. 이건 암페어, 전류의 단위. 이건? 안녕, 난 독일의 과학자 옴. 내가 설명해주지. 자, 여러 개의 못이 박힌 빗면과 그냥 텅 빈 빗면이 있다고 상상해봐. 두 빗면에 동시에 구슬을 놓으면 어느 빗면에서 구슬이 더 빨리 굴러내려갈까? 당연히 텅 빈 빗면이지. 여러 개의 못이 박힌 빗면은 못이 장애물로 작용하여 구슬이 빗면을 굴러내려가는데 방해를 받게 돼. 이와 마찬가지로 전기 회로에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어. 이를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 기호가 바로 저항의 단위야. 그리고 옴이라고 읽지. 왜 내 이름과 저항의 단위가 같냐고? 그게 말이지. 다들 옴의 법칙이라고 들어들 봤나? 내가 발견한 법칙인데 이 법칙으로 난 유명해졌고 저항의 단위인 옴은 나를 기념하여 사용하게 되었지. 참고로 옴의 법칙은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법칙이니 꼭 알아두도록 해. 세 번째, 쓰임새에 맞는 저항의 연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거 뭐냐? 제목을 먼저 본다 그랬죠? 저항의 연결이 쓰임새에 맞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쓰임새에 따라서 저항을 연결하는 방법이 자,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을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결의 방법의 이름이 무엇이고 쓰임새에 맞게 어떤 걸 쓰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을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 어떤 특징이 있을까?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전기 기구에는 많은 저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활동으로 여러 개의 저항을 연결하는 방법에 따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만들 수는 없지만 선생님이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직접 만들진 못하지만 연결 방법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전구를 연결하는 방법 중에 아까 얘기했던 전구가 저항이었죠. 자, 물레방아가 바로 그 저항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전구의 역할이죠. 자, 얘를 직선으로 연결한 방법을 직렬 연결이라고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연결을 했는데 자, 보시면은 요렇게 연결이 돼 있죠. 자, 저항이 지금 한 줄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위아래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연결은 병렬 연결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자, 이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 한번 볼게요. 직렬 연결을 하면 자, 한 개를 연결할 때와 자, 비교하면 한 개를 연결할 때보다 두 개 연결할 때를 비교해 보면 전구 한 개의 밝기는 어떻게 된다? 밝기는 어두워진다. 자, 원래는 밝기가 50이었다면 두 개를 연결하면 25, 25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두 번째 볼게요. 자, 하나를 만약에 끈다. 하나를 선을 이렇게 단선시킨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한 개의 연결을 자, 끊으면 자, 이렇게 끊으면 나머지 전구도 어떻게 되냐? 꺼진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병렬 연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를 연결할 때와 비교하면 자, 전구 한 개의 밝기는 변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 한 개의 연결을 끊으면 나머지 전구는 직렬 연결처럼 꺼지는 게 아니고 한 개의 연결을 끊으면 나머지 전구는 불이 켜진 채로 있다. 자, 즉 꺼지지 않고 켜져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가볼게요. 이제부터 자,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한 번 이해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단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자, 연결의 방법은, 저항을 연결하는 방법은 직렬 연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위아래로 연결하는, 한 선에다가 두 개를 연결하는 병렬 연결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직렬 연결 먼저 볼게요. 자, 여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모두 자,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전구 두 개를 직렬 연결하면 각 전구의 밝기는 한 개를 연결할 때보다 어떻게 된다? 자, 전구 두 개를 직렬 연결하면 한 개를 연결할 때 전구의 밝기보다 어떻게 된다? 어두워진다. 자,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왜 그러냐? 자,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자, 지금 보세요. 전구가 있습니다. 전구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전구는 저항이라 그랬죠. 부딪힙니다. 자, 부딪히는데 이때 이게 여기 흐르게 되면 전류의 세기가 약해져요. 전류의 세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저항이 두 개가 있으면 두 개의 저항이 생기면 하나 때보다 방향 힘이 더 크겠죠. 그럼 전기의 흐름이 더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밝기가 약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회로 전체의 저항은 커지고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작아지는 겁니다. 하나의 전구를 자, 요렇게 연결했을 때보다 전구를 자, 두 개 연결했을 때, 자, 예를 들면 이때 저항이 자, 만약에 1옴이라고 하면 자, 이때 저항이 자, 두 개니까 2옴이 되겠죠? 그러면 저항이 커질수록 우리는 전류의 세기는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배웠었나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전류의 세기 오의 법칙에서는 어떻게 썼냐? 전류의 세기는 자, 전압하고는 비례하고 그 다음에 저항하고는 반비례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뭐였냐? 옴의 법칙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전구를 두 개 직렬 연결하면 저항이 커져서 어떻게 되냐? 전류의 세기는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옴의 법칙만 알고 있으면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겠죠? 또한 직렬 연결된 두 전구 중에 한 개 연결을 끊으면 다른 전구의 불도 꺼집니다. 왜? 전선이 단선됐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 개의 전기기구가 직렬 연결된 회로에서는 한 전기기구만 고장이 나도 회로 전체의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전구를 여러 개 달아놓는 전구 장식에서는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하나가 끊어지면 전부 다 쓰지 못하게 됩니다. 병렬 연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병렬 연결은 어떻게 연결하는 거냐? 저항을 병렬 연결한다는 것은 한 선에 여러 개를 연결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지금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선을 한 선에다가 두 개의 전구를 연결했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밑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구 두 개를 병렬 연결하면 각 전구의 밝기는 전구 한 개를 연결할 때 전구 밝기와 어떻다? 같다. 각 전구에 전구 한 개를 연결할 때와 동일한 전압에 걸려서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무슨 말이냐? 전구 한 개를 연결할 때와 동일한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전류의 세기는 오의 법칙에서 전류의 세기는 뭐하고 비례한다? 전압하고 비례하고 뭐하고 반비례한다? 저항하고 반비례한다 그랬죠? 전압이 똑같이 같은 전압인 예를 들면 3V가 걸리면 그때 각각의 저항은 같은 값이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은 전류의 세기가 흐르게 되고 밝기는 똑같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같고 자, 회로 전체의 저항은 작아지므로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커진다. 자, 그래서 한 개를 연결했을 때보다 전구 두 개를 병렬 연결한 회로를 보면 조금 더 얘가 더 밝습니다. 자, 왜 그러냐? 전체의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제 조금 뭔가 헷갈리는 부분이 올 거예요. 일단은 좀 이따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한 병렬 연결된 두 전구 중 한 개의 연결을 끊어도 다른 전구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것은 이해가 되겠죠? 뭐냐? 여기가 끊어져도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끊어져도 문제없이 다른 쪽은 켜질 수 있겠죠? 따라서 전기기구를 병렬 연결하면 다른 전기기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 등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가 꺼져도 나머지가 켜지는 것은 병렬 연결한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작은 공간이지만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의 직렬 연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렬 연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을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이렇게 전지가 있고요. 전지에 플러스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 자, 전구가 자,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건 이렇게 한 선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병렬 연결 방법은 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선에 자, 전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게 왼쪽이 직렬이고 오른쪽이 병렬 연결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전구의 밝기를 먼저 비교해 볼게요. 밝기. 자, 밝기는 한 개와 비교했을 때입니다. 한 개와 비교했을 때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는 같은 건전지는 예를 들면 얘는 1.5V라는 전압을 갖고 있는데 두 개의 저항이 지금 같이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예를 들면 저항이 1이라고 보고요. 1옴이고 얘가 똑같이 1옴이라고 보면 자, 보겠습니다. 1옴이라고 보면 한 개 있을 때보다 저항이 좀 2배가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전류의 세기는 자, 전압하고는 비례하는데 저항하고는 반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됐냐면 저항이 지금 늘어났죠. 1에서 지금 2가 됐죠. 그럼 전류는 2분의 1이 되니까 줄어들겠죠. 그래서 밝기는 한 개에 비교했을 때보다 어두워집니다. 어둡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저항을 병렬 연결했을 때 볼게요. 자, 얘는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하나에 지금 각각 따로 갑니다. 따로 가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따로 가기 때문에 이때는 저항이 각각 따로따로 걸리는 거예요. 여기 1옴, 여기 1옴이죠. 자, 그러면 1.5V 원래 한 개 연결했을 때는 자, 전류의 세기는 예를 들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한 개였을 때는 자, 1옴 분의 1.5V인데 어차피 각각 따로 걸리기 때문에 밝기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겠죠. 그래서 밝기는 한 개에 비교했을 때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거 볼게요. 여기 왼쪽 직렬 연결을 볼게요. 그러면 한 개를 끊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얘는 다른 전구가 꺼진다. 왜냐하면 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근데 병렬 연결은 어떻게 되냐? 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 선이 단선이 되더라도 여기가 돼서 끊어지더라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쪽은 꺼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자,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은 어떻게 쓰일까? 자, 두 가지는 직렬과 병렬은 자,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쓰임새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이는지 조사해서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자, 먼저 선생님이 자, 여기 있는 과학 탐구 내용을 휴대폰 또는 PC로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입니다. 안내에 따라서 잘 한번 해보시죠. 자, 봤습니다. 자, 집이나 학교 등의 건물에서 전기 배선은 어떻게 되어 있냐? 집이나 학교 등의 건물에서는 전기 배선은 뭐로 되어 있다?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병렬 연결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원장치의 전기기구를 병렬 연결하면 각 전기기구에 220V의 동일한 전압을 걸 수 있고 자, 각각의 선이 따로 가기 때문에 따로 전압을 걸 수 있습니다. 또 전기기구를 각각 켜거나 끌 수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한 선에 쭉 연결하면 단선이 되면 나머지 뒤에는 다 꺼진다고 했죠. 자, 근데 병렬은 각각을 따로 켜고 따로 끌 수 있습니다. 자, 하나가 고장이 나도 나머지가 다 켜질 수 있겠죠.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220V라는 동일한 전압을 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과도하게 센 전압이 걸리거나 약한 전압이 걸리면 둘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전제품 중에 직렬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뭐냐면 볼게요. 회로에 직렬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는 뭐가 있냐? 퓨즈가 있습니다. 퓨즈. 자, 우리 퓨즈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뭐냐? 퓨즈는 전기기구에 갑자기 너무 큰 전기가 흐르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이 나거나 아니면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 퓨즈가 끊어지면서 전기기구 전류가 흐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전기기구에 과도하게 센 전류가 흐르면 퓨즈가 끊어져서 회로의 전류가 차단되므로 전기기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때는 직렬 연결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구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서 전구 한 개가 꺼지면 다른 전구는 어떻게 된다? 꺼진다. 병렬 연결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모두 같다. 자, 그게 우리 가정에서 쓰이는 병렬 연결의 방법이고요. 220V로 동일하게 같이 걸리고 있습니다. 3번, 멀티탭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동시에 연결하면 화재의 위험이 있다. 그 까닭을 병렬 연결의 특징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병렬 연결하면 전기기구의 연결이 모이는 그 전선에는 조금 더 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병렬 연결하면 각 전기기구의 연결이 모이는 전선에서는 연결한 전기기구가 많아질수록 전류가 커지게
된다. 자, 즉 이게 커지면 자,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전류의 세기는 자, 전압하고 비례하고 자, 저항하고는 반비례하는데 자, 이 내용과 비슷하겠죠. 전압들이 계속 몰리면 전류가 더 세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세 개의 조명등을 어떻게 연결하면 하나가 고장나도 나머지 조명등은 꺼지지 않는다. 병렬 연결 방법이 되겠죠. 자, 먼저 2단원에서 자, 중단원 세 번째 전류의 자기작용은 자, 말 그대로 전기의 흐름에 뭐가 있다? 자기작용이 있다. 자기작용이라고 불러주는 거는 사실은 자석과 비슷한 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르면, 자, 전기에 흐름이 생기면 뭔가 전기에 생기는 자석과 같은 작용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단원의 주요 내용이 됩니다. 자, 떴다 무인 비행기, 공원에 갔더니 사람들이 무인 비행기를 가지고 놀아. 무인 비행기의 회전 날개가 돌기 시작하더니 이내 하늘로 떠올랐어. 회전 날개는 전동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전동기는 자석과 코일로 이루어져 있대. 무인 비행기의 날개가 회전할 때 자석과 코일은 어떤 역할을 할까? 자, 이 자석과 코일은 어떤 역할을 할까? 자, 여기 단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기 흐름, 전기가 흐르는 게 바로 코일이죠. 전기가 흐르는 게 코일이고, 그러니까 코일에 전기가 흐르면 자석과 같은 성질이 생긴다. 이번 단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자, 첫 번째 소단원은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입니다. 자, 전류가 뭐를 만든다? 자기장을 만든다. 자, 전선주의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 볼게요.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나침반을 두면 어떻게 될까? 먼저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초등학교 때 아마 자석으로 철가루를 통해서 자기장을 한번 해본 실험을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볼게요. 막대 자석이라고 불러주는 이렇게 길게 생긴 자, N극과 S극을 나타내는 긴 자석에 자, 위에다가 유리판을 깔고 철가루를 뿌리면 철가루가 지금 여기 있는 모습처럼 이렇게 분포가 됩니다. 자, 철가루가 배열되는 모습을 보면 자기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석 주위에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자, 그 자기장 주변에 자, 이게 바로 나침반이죠. 나침반을 놓게 되면 나침반이 어떻게 되냐? 자, 빨간색이 가리키는 곳이 N극인데 이쪽을 가리키고요. 이쪽을 가리키고 이쪽을 가리킵니다. 즉 막대 주위의 자기장은 생기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 자, 그리고 앞서 얘기하면 자기장이 생긴다. 자, 그럼 자기장이 뭔지 보겠습니다.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자석 주위에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는데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 자, 자석 주위에는 자기력이 작용하는 이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불러주고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고 자석 주변에 일정한 방향으로 분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밑에 있는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이라는 실험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자, 전지에다가 자, 스위치를 연결하고요. 자, 지금 코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의 흐름을 복습해보면 전류의 흐름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겠죠. 실제로 자유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지만 전기의 흐름인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자, 근데 이 주변에다가 나침판을 이렇게 많이 놓은 거예요. 나침판을 여러 개 놨어요. 자, 여러 개 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일 주위에 나침반을 놓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하여 그린다. 자,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서 과정 2를 반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달랐죠? 자, 그러면 정리하기 1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나침반 바늘에 N극이 향하는 모습으로 알 수 있는 걸 설명해 보자. 자,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뭐냐?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 전기가 흐르면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자, 2번 전류의 방향을 바꾸었을 때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의 변화로 알 수 있는 걸 설명해 보자. 자, 뭐냐?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 반대로 바뀌게 되면 자기장의
방향도 어떻게 된다? 바뀐다. 그러면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은 정해져 있다. 반대면 자기장의 방향도 바뀐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의 자기장. 자, 이렇게 전류가 흘렀을 때, 이렇게 흘렀을 때, 자, 봤더니 자기장이, 자, 빨간색이, 자, 가리키는 방향인데, 자, 이렇게 나타났었죠. 방향이 다르네요. 자, 보겠습니다.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 주위에 놓인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뀐다. 자, 이는 코일 주위에 뭐가 생기기 때문이다?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자,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뀌죠. 자, 근데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도 바뀝니다. 이는, 자, 코일의 전류의 방향에 따라 자기장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알겠죠? 자, 그러면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보겠습니다.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불러주고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바뀐다고 했죠. 자, 지하철 승강장에서 나침반을 들고 있으면 지하철이 들어오거나 떠날 때, 자, 나침반의 바늘이 북쪽이 하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자, 원래 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냐? 커다란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나침반을 지구에서 이렇게 들면, 자, N극이 가르치는 방향이 북쪽이죠. 자, 원래는 북쪽을 가리키고 있던 나침반이 이렇게 지하철이 들어오면 이게 방향이 바뀝니다. 그 까닭은 무엇인지 봅시다. 자, 뭐냐? 지하철이 흐르면요. 자, 움직일 때는 움직인다. 자, 지하철이 움직일 때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기가 공급이 되겠죠. 자, 지하철이 움직인다는 건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뭐가 생긴다 그랬죠?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죠? 자기장이 생긴다. 자기장이 생기면 그 자기장 때문에 나침반의 방향이 바뀐다 그랬죠. 자, 즉 지하철이 움직인다는 건 전류가 흐른다는 뜻이 되고요. 전류가 흐른다는 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 당연히 나침반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열쇠 볼게요. 무인 비행기 전동기에 있는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 주위에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 자, 두 번째,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입니다. 자, 지금 전 시간에는 바로 방금 봤던 내용은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죠? 자, 근데 이 자기장에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의 방향이 정해지는데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바뀐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 전류가 흐르면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힘. 자, 그래서 우리는 전류가 흐를 때는 자기장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힘도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류가 흐를 뿐인데 선풍기가 돌아가는 까닭은 무엇인가? 무언가를 돌린다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이죠. 자, 전기는 힘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를, 자, 모든 전자기기에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어떻게 힘을 받을까? 전류가 흐르면 세탁기나 선풍기가 돌아간다. 이는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한 것이다. 다음 활동으로 자기장에서 도선이 받는 힘을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실험 영상을 보면서, 자, 밑에 있는 내용도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죠.
자, 지금 봤더니 말굽 자석 밑에 있는 알루미늄 포일이 움직이죠. 자, 요번에 전류의 방향을 바꿨더니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자, 알루미늄 포일이 움직인다는 건 누르는 힘, 어떤 미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르면 어떤 힘이 생기고요. 그 힘의 방향도 전류의 방향과 관련이 있다는 걸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굽 자석의 두 극 사이에는 알루미늄 포일에 전류가 흐르면 알루미늄 포일이 움직인다, 알루미늄 포일이 움직인다. 자, 힘을 받았다는 거죠. 자, 즉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는다는 게 자,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말굽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알루미늄 포일이 힘을 받기 때문이다. 자, 힘이 생겼다는 뜻이죠.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그림 밑에 있는 것과 같고요.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모두 수직이다. 자, 수직이라는 것은 우리는 방향이 90도인 거. 자, 90도인 거는 수직이라고 불러주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볼게요. 전류의 방향이 지금 이렇게 오른쪽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힘의 방향은 자, 얘하고 90도인 방향 위로 흐르고 있죠. 자,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받는 힘의 방향은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모두 수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자, 하나가 전류의 방향이 여기면 자,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면 힘의 방향은 이쪽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요렇게 지울게요.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뭐냐? 여기에 나타내는 자, 자기장의 방향과 힘의 방향도 수직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은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무슨 뜻이냐? 선생님 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손을 한번 봐볼게요. 자, 이 손에서 이 방향이 이 방향과 수직입니다. 자, 수직이죠.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눕혀볼게요. 자, 그럼 눕혀볼게요. 자, 그러면 이 방향에서 손에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위쪽 방향과 이쪽 방향이 다 수직입니다. 90도죠. 근데 얘하고 얘 모두 수직이 되려면 이렇게 작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하고 엄지하고 얘만 볼게요. 엄지하고 지금 펜만 볼게요. 자, 수직이죠. 또 엄지하고 지금 여기 있는 손바닥만 봐볼게요. 90도 맞죠? 자, 그러면 자, 이 엄지, 그 다음에 손바닥, 그 다음에 이 펜을 놓고 보면 전부 다 모두 수직인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나타내요. 어떻게 나타내냐? 오른손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힘을 나타내는 방향은 자, 지금 선생님이 손으로 하면 조금 더 이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전류의 방향과 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류의 방향과 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은 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면 자,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자, 힘의 방향은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자, 근데 얘를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냐?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는 건데 자, 이게 엄지가 왼손으로 하는 거예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왼손의 엄지가 힘의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을 폈을 때 두 번째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 손가락을 피면 자, 다 피지 말고요. 이렇게 90도만 피면 세 번째 손가락이 뭐냐? 자, 전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힘, 두 번째 자기장, 세 번째 전류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 자, 지금 그림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르면 엄지의 방향은 힘의 방향, 두 번째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 세 번째 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이고요. 자,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는 전류가 세게 흐를수록 크고 자기장이 셀수록 크다. 무슨 뜻이냐? 힘의 크기는 전기가 많이 도는 전류의 세기가 크거나 자기장이 셀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커지면 또 둘이 커지면 자, 여기서 받는 힘은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풍기가 막 세게 돌아간다. 자, 전류가 더 세야 되겠죠. 그러면 더 많은 전기가 들어가게 되고 그때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전기료가 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강하게 틀어놓으면 전기세가 더 많이 나와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전동기가 돌아가는 원리는 무엇일까? 자, 그러면 전동기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전동기는 뭐냐? 전기를 이용해서 자, 움직이는 자, 기구들 이런 것들 전동기라고 불러주는데 자, 우리는 전동기 중에 가장 쉬운 거 그냥 모터 생각해 주면 됩니다. 모터.
윙 돌아가는 모터 있죠. 자, 걔가 돌아가는 원리는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한 장치에는 전동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동기는 밑에 있는 그림처럼 자석과 코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전동기의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코일의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래요. 즉 뭐냐? 지금 이렇게 보이시면 전기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쪽에서 자 보시면 자 지금 전기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힘은 지금 위쪽으로 받고 있어요. 근데 자 전기가 흘러서 이쪽으로 갈 때 이쪽으로 넘어가면 전기의 흐름은 다시 자 이쪽 방향이 되기 때문에 자, 좀 진하게 그려볼게요. 여기를 지날 때는 이쪽 방향으로 전기가 흐르지만 자 이쪽 방향은 자 밑에 방향으로 전기가 흐릅니다. 자 그러면 자 S극이 있는 이쪽에서는 위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지만 자 N극으로 지날 때는 이렇게 밑으로 힘을 받습니다. 즉 뭐냐 여기 전기가 흐르면 지금 보이는 이 도선이 어떻게 되냐 위쪽으로 받고 하나는 밑으로 받아요. 그러면 윙 돌아가겠죠. 자 어떻게 된다? 전류의 세가 커지면 받는 힘도 세진다. 이렇게 세게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세가 약해지면 천천히 돌아가겠죠. 이게 바로 전동기의 원리가 됩니다. 자 80페이지에 있는 간이 전동기 만들기는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 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등교 수업 하게 되면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1번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자기장에서 뭐를 받는다? 자 힘을 받는다. 자,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을 때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거나 아니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도 바뀌게 된다. 자, 그렇죠. 3번 전동기가 더 빠르게 회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뭐냐? 전류를 세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장을 어떻게 한다? 을 세게 한다. 자 어떻게 하냐 전류를 세게는 전기를 많이 공급해주면 되겠죠. 근데 자기장은 어떻게 하냐 거기 자기장이 흐를 수 있게 자석 개수를 또 많이 하면 자기장도 세지겠죠. 자 무인 비행기 회전 날개는 자기장에서 뭐가 흐르는 도선에 받는 힘을 이용하여 돌아간다. 뭐냐 회전 날개는 힘을 받아야 됩니다. 뭐가 흘러야 되냐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동기의 원리입니다. 자, 1번 개념 적용하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풍선을 털가죽으로 마찰한 다음 털가죽을 고무풍선에 가까이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억을 보면요. 마찰할 때 털가죽과 고무풍선 사이에 전자가 이동한다. 자, 맞는 말이죠. 자, 우리가 마찰을 했을 때 생기는 자, 마찰 전기에서 자,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전기를 띨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동하는 건 전자만 이동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니은 고무풍선과 털가죽은 같은 전하로 대전된다. 자, 기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기억은 맞는 말이었는데요. 마찰을 시켜서 전자가 이동했기 때문에 같은 전하로 대전이 될 수 없겠죠. 전자가 이동한 곳은 이동해서 간 곳은 마이너스고요. 자, 전자가 원래 있던 곳은 플러스가 되겠죠. 자, 틀린 말입니다. 디귿 털가죽을 고무풍선에 가까이 하면 고무풍선이 끌려온다. 자, 털가죽을 고무풍선에 가까이 하면 각각 다른 전기를 띠는 걸로 자, 대전됐기 때문에 끌려오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림은 어떤 회로의 도선 속에서 원자핵과 전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면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자, 전자가 한 방향으로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한 방향으로 자, 이동하고 있죠. 지금 이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골라볼게요. 1번 전류는 기역에서 니은 쪽으로 흐른다.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전류의 자, 흐름의 방향이 있었고요. 자, 실제의 이동 방향인 전자의 흐름 이동 방향이 있었습니다. 자,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였고요.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였습니다. 자, 두 가지가 다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전류 자 어디서 흐르는지 확인하기 전에 기역과 니은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자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쪽이 플러스가 되겠죠? 자, 기역이 그럼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니은에서 기역 쪽으로 흘러야 되겠죠. 자, 틀린 말입니다. 2번 전선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지금 어느 회로의 도선의 전선에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죠.
자, 틀린 말입니다. 자, 원자핵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원자핵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 이동하는 것은 무엇이냐? 원자핵이 아니고 전자가 이동하고 있고, 전자는 지금 어디로 가냐?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틀린 말이죠. 4번 니은 쪽에 전지에 플러스 극이 연결되어 있다. 플러스 극이 연결되어 있는 거 맞죠? 자,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전류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은 자, 같지 않고 요렇게 다르다. 자, 2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길이만 다른 니크롬선 기역과 니은을 각각 전기회로 연결하고 전압을 바꾸면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자, 2개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기역과 니은을 보면 지금 같은 전압일 때 3일대를 볼게요. 자, 지금 2개가 각각 다릅니다. 자, 전류의 세기가 기역이 훨씬 더 크죠?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전압일 때 전류의 세기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저항의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의 세기는 저항하고는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전압하고는 비례했습니다. 자, 이거 전류였죠. 자, 그러면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작아지는 거니까 자, 기역과 니은에서 비교를 해보면 자, 기역과 니은에서 저항의 크기는 자, 니은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항이 자, 방해하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전류가 더 적게 흐른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리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두 니크롬선의 저항이 같다. 자, 틀린 말입니다. 지금 저항은 니은이 기역보다 더 컸죠. 자, 2번 니크롬선 니은의 저항은 5옴이다.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은 지금 여기죠. 여기니까 자, 전류의 세기가 0.4였네요. 자, 근데 전류는 저항분의 x분의 전압 4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항이 5가 아니고 몇이 될까요? 자, 0.4x는 4니까 x는 0.4분의 4. 자, 즉 여기서 말하는 저항인 x는 몇이 될까요? 자, 10이 됩니다. 10. 자, 그렇기 때문에 자, 5옴 아닙니다. 2번 틀렸습니다. 3번 니크롬선의 저항은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니은이 더 컸었죠? 자, 틀린 말입니다. 자, 정답은 일단 4번과 5번이 되겠네요. 니크롬선 기역을 연결했을 때 전압이 1.5V라면 전류는 0.3A이다. 자, 기역을 연결했을 때 자, 지금 보시면 여기입니다. 자, 전압이 1.5V라면 전류는 0.3A일 것이다. 자, 실제로 지금 계산을 해도 되고요. 자, 그래프를 통해서 직접 자, 값을 확인해 봐도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역의 예를 보겠습니다. 전압이 2일 때 전류의 세기가 0.4였어요. 그쵸? 자, 근데 지금 전압이 1.5V일 때 자, 전류가 몇인지, 전류가 계산했을 때 0.3이면 맞겠죠?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내항과 외항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x는 자, 몇이 되냐? 0.6이 되겠죠? 0.6이 되니까 x는 몇이 되냐? 0.3이 되고 0.3A가 맞으니까 4번 답이 맞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전기회로에 연결된 저항을 바꾸면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의 세기가 달라진다. 전기회로에 연결된 저항을 바꾸면 그쵸? 같은 전압을 걸어도 전류의 세기는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과 5번이 됩니다. 자, 4번 그림은 전류가 흐르는 코일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기역 코일 주위에 있는 자기장이 생긴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죠? 자, 맞습니다. 니은 전류의 방향을 바꾸어도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자, 틀린 말입니다.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도 바뀐다 그랬죠? 자, 디귿 기역에 나침반을 놓으면 나침반 바늘의 N극이 코일 쪽을 가리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오른손의 법칙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었는데요. 오른손의 법칙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기장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 수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전류의 방향이 이쪽일 때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N극이 코일 쪽을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아마 요렇게 자, 나침반을 놓으면 요렇게 가르치겠죠. 그래서 정답은 자, 디귿을 포함해서 기역과 디귿이 됩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이 벌어지고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금속판에 접촉하면 그림과 같이 벌어져 있던 금속박이 오므라든다. 자, 이 과정을 검정기의 전하의 이동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정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자, 이거를 자, 첫 번째 상황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손가락을 금속판에 접촉하면 오므라드는 걸 두 번째 상황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황에선 그럴 것 같아요. 뭐냐? 이때는 전자가 자, 금속판에서
자, 그 다음에 금속 박으로 자, 이동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자, 대전체를 가까이 하니까 여기 있던 마이너스 전하들이 다 이동하겠죠.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렇게 같은 전하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 벌어지게 됩니다. 금속박으로 이동하면 자, 금속박이 자, 벌어지게 되겠죠. 벌어진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 손을 가까이 대면 자, 그때는 다시 오므라든다고 했어. 그 이유가 뭐냐? 자, 이때는 금속 박에 있던 전자들이 손가락으로 자, 이동한다. 자, 손가락으로 이동했으니까 그때는 자, 다시 원래는 몰려있던 이 전자들이 자, 손가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없어집니다. 없어지니까 금속박이 오므라들겠죠. 오므라든다. 자, 6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전류의 흐름을 물의 흐름과 비유할 때 실제 전기 현상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설명하시오.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실제 그 전류의 흐름은 물의 흐름과 되게 비교를 많이 하긴 하는데 실제로 조금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전류에서는 물에서는 물의 흐름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류의 자, 원래 흐름이 자, 같은 거죠. 자,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전류의 자, 흐름은 무엇만 있냐? 여기서는 전자만 이동합니다. 자, 물은 전체가 다 이동하지만 전류에서는 그 전자만 이동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자,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자, 물의 흐름은 전류의 흐름과 같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전류의 흐름은 전자만 이동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전류의 방향과 전류의 흐르는 방향과 전자의 자, 이동 방향이 다르다. 자, 이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지만 전자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이기 때문에 실제 전기 현상과 물의 현상이 다른 점이 발생합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전기기구를 동시에 많이 연결하면 전류가 세져서 화재 등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 이처럼 전류가 과도하게 흐를 때 차단기는 회로를 끊어서 사고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과 같이 전선이 연결되어 있을 때 기역과 리을 중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 위치를 고르고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자, 여기서 우리는 차단기는 직렬 연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기를 지금 다 끊어줘야 되죠. 자, 그러면 어디에 설치해야 되냐? 자, 기역, 니은, 디귿, 자, 리을 중에 뒤에 있는 모든 전기가 차단돼야 되기 때문에 자, 기역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왜? 차단기 역할을 하려면 그 뒤에 있는 전기들이 전부 다 공급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냐? 모든 한 번에 모든 전기 기구를 차단해야 하기 때문. 자, 이렇게 자,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선에서 어떻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찾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찾을 때 우리는 자, 손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좀 그림은 잘 어설프지만 한번 볼게요. 자, 손을 이렇게 이제 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이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자, 어느 방향이냐면요. 이 방향입니다. 전류. 자, 전류는 도선 그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고요. 자, 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이 방향이 자, 넓게 힘이 작용하는 건데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자기장. 자, 여기서 손바닥이 가리치는 방향이 바로 자, 힘의 방향입니다. 힘. 자, 그러면 이 손바닥을 뒤집으면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코일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자, 표시해 볼게요. 지금 자기장의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 자, 그러면 이 방향으로 흐르려면 자, 오른손을 가지고 봤을 때 자,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흐르려면 요렇게 전류가 흐르면 자, 자기장이 이게 뒤집어졌을 때죠. 내 손가락이 지금 오른쪽을 향하고 있으면 전류는 이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힘의 방향은 밑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자, 전류는 자, 뒤에서
자, C에서 B에서 자, A 방향으로 가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DC 이 부분은 자, 어떻게 되냐? DC 부분은 자, 아래쪽으로 자, 힘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BA 방향은 오른손을 가지고 보면 전류 이렇게 뒤집어 옆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맞는데 오른손이 이렇게 돌아간 형태입니다. 그래서 B에서 A 방향은 자, 위쪽으로 힘을 받는 자,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DCBA고요. DC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BA는 위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자, 복잡하게 되면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자, 잘라서 계산하면 정확하게 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